윤석열 대통령이 순경들을 배출하는 충주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으로 인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청주페이 10% 인센티브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부정적이어서 인센티브는 시한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가상자산 NFT를 활용한 전시가 충북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NFT 가격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이 유기농 캐릭터를 활용해 유색뼈 논그림을 선보였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로 촉발된 일부 경찰관들의 반발과 경찰대 개혁 논란 등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순경들을 배출하는 충주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순경 출신 경찰관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주중앙경찰학교에서 개최된 신임 경찰 310기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건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9년 이명박 대통령,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취임 뒤 100여일 만에 찾은 것으로 매우 빠른 편인 가운데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으로 인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신임 경찰청장도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축사에서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기회 제공 등을 언급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이 승승장구하며 경찰 고위직에 대거 포진한 현실과 맞물려 경찰 인사에 큰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졸업생을 대표해 복무선서를 한 신수영 순경과 최선영 순경에게 직접 가슴 표장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주페이의 지속 여부에 대한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이 잠정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폐지될 경우 지역화폐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다음 달 초부터 되살리기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은 94억 원입니다.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한때 100만 원까지 늘어났던 충전 한도는 지원 예산의 한계로 대폭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출발한 청주페이는 지금까지 1조 400억 원이 넘게 풀렸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10% 인센티브가 주는 매력으로 한때 40만 장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예산 소진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자 사용량은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도 인센티브 지급은 시한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예산의 국비 지원이 한 푼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비만으로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청주시는 교통카드와 휴대전화 결제가 가능한 QR코드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카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면 과연 지역 내 착한 소비라는 구호만으로 청주페이의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도비가 없이 시비만 갖고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언제까지 계속 인센티브만으로 청주페이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혀 고민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김으로 지역 카페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청주페이를 비롯한 지역 카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석을 맞아 식육 포장 처리업소와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국내산 소와 돼지, 닭과 오리고기, 그리고 수입산 소와 돼지고기 등입니다. 또 계란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불과 지름 4m의 물탱크 위에서 200명이 14시간을 버텨 구조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50년 전 단양 시루섬 이야기인데요. 뿔뿔이 흩어졌던 생존자들이 50년 만에 눈물에 상봉을 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972년 태풍 베티로 단양강이 범람해 250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됐던 시루섬. 이 가운데 200명의 주민들은 고작 지름 4m의 물탱크 위로 올라가 서로 팔짱을 낀 채 14시간 동안 칠흑 같은 밤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돌진한 아기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숨을 거뒀고 아기 엄마는 혹시나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슬픔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50년 만에 시루섬 사람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수해의 아픔 뒤 충주댐 건설로 시루섬이 잠기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주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몰라, 이게 안 죽으면 안 되잖아. 옛날 얼굴 있으시네.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죽음조차 알리지 못했던 아기 엄마는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다시 시루섬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는 알았지만 거기서 뭐 악닥쳐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마 따니고 밤새들 그냥 안고 앉아보지요. 50년 만에 다시 찾은 시루섬에서 생존자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눈물 나지, 슬프고.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눈물이 막 흘러요. 이제는 무인도가 돼버린 시루섬을 바라보며 50년 만에 상봉한 주민들은 먼저 간 주민들의 넋을 위로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이 시루섬 정신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단양 국민의 정신으로다가 역사와 후대에 물려주고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기적의 생존자들에게 영웅의 호칭을 헌정하고 시루섬의 이야기를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디지털 창작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가상자산, NFT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회화나 조각 등 실물 작품을 디지털화해 NFT 시장을 뛰어드는 작가들이 늘면서 충북에서도 NFT로 전환된 작품들을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통해 선보이는 전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회화 작업을 하는 김윤섭 작가. 자신의 작품 4점을 디지털화해 NFT를 발행했는데 7,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저도 거의 신세계였습니다. 이렇게도 거래가 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라는. 실제 거래된 이 작품은 2m가 넘는 기존 대형 회화 작품을 디지털화해 탄생한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NFT를 발행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마련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NFT 시장은 젊은 작가들에겐 높은 전시장의 문턱을 낮춰 언제 어디서든 작품을 전시하고 거래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페인팅 작업을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라이징화 시켜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걸 다시 페인팅으로 그리기도 하면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인 거죠. 충북에서도 NFT를 활용한 전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가상공간, 메타버스에 미술관을 구축해 회화부터 조각까지 디지털화된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NFT 가격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공간적 제약이 없어 더욱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 가상 공간에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지역의 작가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넘은 우리나라의 작가들을 쉐마미술관의 공간에서 소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미술 시장과 전시 문화의 틀을 깬 NFT가 예술 산업의 무한한 진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1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부터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 동향 지수가 기준인 100 아래로 떨어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셋째 주 매매 수급 동향 지수는 9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색볕 온그림으로 유명한 괴산군이 올해는 유기농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괴산 고추축제를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괴산군 문광저수 지역 드넓게 펼쳐진 논 위로 오색빛깔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푸른 물결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얼굴은 올해 유기농 산업 엑스포 캐릭터인 유기농과 은미래입니다. 지역 내 농업인 20여 명이 함께 모를 심고 작업한 45일간의 결과물입니다. 논그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괴산군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유색볕 논그림이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황도, 적도 등 5품종의 벼를 활용해 매년 새로운 논그림을 선보이는 괴산군은 특허만으로 연간 4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은 경관농업, 즉 보는 농업에 있다고 말합니다. 농업은 관악농업에서 경관농업으로 가야 돼요. 전국에 여기가 명소가 됐고 여기 또 은행나무 길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가 관광지가 새로 탄생이 됐잖아요. 괴산군은 유색볕 논그림을 활용해 지역 내 다양한 행사와 우수 농특산물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괴산 고추 축제가 있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많이 보러 오시고요. 괴산군 문광저수 지역 유색볕 논그림은 오는 10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5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은 바다가 없어 해양 예산 배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과도한 규제만 받고 있다며 충청북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민선 8기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협의회장에 선출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제2회 충청북도 도시재생 정책 세미나가 오늘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따른 충북의 차별화된 재생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오늘 행사는 뉴 도시재생 충북을 새롭게를 주제로 도내 유관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청주시가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 정비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들여 목련공원 제3봉안당에 납골 안치단 6,160기를 추가 설치하고 청주시 장례식장 내부 환경과 노후화된 화장로 3기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지역화폐가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 방침으로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은 잘 살펴서 고치되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취지는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